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5, 16강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부터 격국법에 대해서 격국법, 우리 명리학의 3대 보서 중에 자평진전, 궁통보감, 적천수가 있는데 이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에서 그 사주의 격국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격국법이 뭡니까? 그러면 요즘 현대식 용어로 얘기를 하면 뭐 카테고리 분류? 뭐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입니까? 그러면은 사회성에 대한, 그래서 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지 및 월지에서 파생된 글자, 즉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를 그 사주의 격으로 한다. 이 격이라는 게 사회적 임무를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 임무라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지구별에 공짜로 온 영혼들, 지구별에서 공짜인 대신에 지구별에서 무슨 역할 하나는 맡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평진전 격국법에서는 사주의 월지 직업사회성을 가지고 10가지로 분류한 게 자평진전법이다. 왜 월지로 분류했어요? 뭐 일지로 분류하거나 뭐 시지로 분류하거나 뭐 월간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평진전에서는 월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적 요소, 실체적 환경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고 내 사주의 중심 센터이다. 그래서 이 격국법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준 직업, 사회, 활동적 임무 미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 격국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신격 4개 중에 두 번째 코너인 식재관인 중에서 식재, 그래서 제격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법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월지에서 투출된 것이 있으면 투출된 것을 격으로 삼는다. 월지에서 투출된 것이 없으면 그냥 월지 자체를 격으로 삼는다.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게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투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거를 복수 격용신 투출이라고 한다. 월지에서 투출된 것은 사회적 테마, 일지에서 투출된 것은 개인적 테마. 제격은 편제격, 정제격이 있는데 편제격일 수도 있고 정제격일 수도 있고 편제, 정제가 섞여 있는 그냥 재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모두 길신격으로 봅니다. 길신격들은 자, 이 자평진전 방식의 격국론에서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은 용신과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용신과 상신. 자, 용신이라는 거는 쓸 용자를 써서 이 사주에서 주된 테마로 사용되는 용도라는 뜻이고, 상신이라는 것은 그 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그 사주의 테마는 용신, 그 다음에 그 테마가 길신이면은 도와주는 글자가 상신, 흉신이면은 극하는 글자가 상신. 그러니까 이거를 용신을 왕에 비유를 하고 상신을 신하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옛날 시대에는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비유였죠. 성군은 도와줘야 하고 폭군은 억제해야 한다. 예, 폭군이 나타났으면 그 폭군을 가르치고 계도하고 견제하고 조절해줘야 되는 거고, 훌륭한 신하들이. 그 다음에 성군이 나타났으면은 성군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고 잘한다. 나 임금님 나 있으셔 하면서 띄워주고 내가 임금님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자, 재성이라는 에너지를 생해주거나 보호해주는 에너지가 상신이 됩니다. 그러면 재성을 생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것은 어떤 걸까? 재성을 생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제격사주에서는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감사 땡큐 고맙습니다. 재성을 키워주는구나. 왜냐? 재성이 빵꾸 났을 때 식신상관이 있으면 이게 채워져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휴대폰이 재성이면 식신상관은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없이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 앵꼬 났을 때 충전이 안 됨.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식상. 월급 받았어요. 재성. 자, 그럼 식상은 빵꾸난 재성을 채워주고 재성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은 무일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왜? 내가 한 푼도 없지만 열심히 가서 일해서 차곡차곡 쌓아넣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설사 재성이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식상이 있으면은. 자, 식신상관이 상신이고요. 다음,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 재성을 가드해 주는 거.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는 뭘까? 관성. 관성입니다. 그러면 식상이 재성을 열심히 채워놨는데 관성이 없으면 비겁들이 와서 낼름낼름 빼갈 수 있어. 관성이 있으면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비경겁제들을 관리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돈이 나갈 일이 없다거나 뭔가 말이 안 되는 돈이 나가는 일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성은 없고 식재만 잘 돼 있으면 많이 벌고 많이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제격인데 월지에 재성이 있으면서 천간에 재성이 투출이 되면 재물 기반에서 재물 활용까지 되는 거예요. 자, 천간 재성은 재물 활용, 지지의 재성은 재물의 기반 인프라 시장. 그러면 천간에만 재성이 있으면 시장 운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지에만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가게 운영 수완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게의 운영 능력이 되게 뛰어났는데 가게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게가 없는 사람이 가게가 있는 사람의 매니저로 들어가서 그 가게를 맡아줘. 그런 형태에서. 그래서 제격이 천간의 재성이 투출되면 재성의 시장도 갖추고 있고 재성의 활용 능력도 뛰어나다가 되는 거고 제격사주가 천간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대운에 자신의 경제, 재물 활용 능력을 물씬 활용할 수 있다. 원국에 있으면 평생, 원국에 없으면은 대운에서 들어올 때,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성은 기본적으로 월지가 재성이라는 건 이렇게 보죠. 일간 입장에서 월지가 재성이라는 것은 재성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개발 논리, 소유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보존 논리.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인성파들은 보존해야 한다. 털끝만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재성파들은 뭔 소리야.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광화문 광장 수리하다가 지금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성파들은 야 빨리 문화재 덮어.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공사를 해야 돼. 빨리 여기를 개발해야 돼. 그러는데 갑자기 인성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잠깐 스톱. 여기 문화재가 출토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전부 원상복귀한다. 실시. 여기 인성파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성파들은 옛것을 보존하려는 논리가 좀 강해. 그래서 인성파가 옛날 책을 가리키면 옛날 책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마라. 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저같이 제극이는 옛날 책을 그대로 쓰지 말고 현대시대에 맞게 사용하라.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격들은 개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그런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인성은 참아낸다. 재성은 바꾼다. 나한테 편리하게 바꿔낸다. 재성파들은 그런 거예요. 식상하고 재성하고의 차이점은 식상은 사회를 생한다.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라는 개념이라면 재성파들은 세상을 소유한다 라는 개념이죠. 보통은 식상생지로 갈 수도 있는데 식상 없이 바로 재성으로 갈 경우에는 그냥 소유하겠다, 개발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재성이면은 사회를 바꾸겠다, 사회를 내가 소유하겠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통이 큰 게 편재. 편재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다 자기 건 중에 이런 거예요. 저기 정재는 대동강에 가서 내가 떠온 물이 내 물이라고 생각하고 편재는 대동강물을 한번 싹 여기에 선착장 하나 짓고 여기 호텔 하나 지은 다음에 여기다 댐 하나 짓고 여기다 저기 오리보트 한 10대 개 갖다 놓으면 한 달에 몇 억을 벌겠군. 지 것도 아닌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내가 리조트를 지어야지. 이러면 이게 편재 마인드. 정재 마인드는 여기 땅 조금만 사가지고 여기다가 내 카페 하나 차려서 포도시 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매월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지. 요게 이제 정재 마인드. 다만 정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통이 큰 사람들은
사이즈는 정제인데 고정수익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제부자보다 정제부자들이 더 알찬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번 일 나가서 10만 원씩 버는 거 그거 편제고요. 매일매일 1,000만 원씩 버는 거 그거 정제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었냐 1,000만 원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냐, 가끔씩 한 번씩 대박 횡재했다가 또 어느 날 또 대박 쪽박 뭐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게 편제. 원래 편제는 그거 내 돈이 아니야. 겁제의 돈이지. 편제는 겁제의 정제예요. 자, 제격입니다. 우선 성패라는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제격은 정관이 들어오면 이걸 상신으로 본다. 그래서 재성에 정관 붙으면 이걸 재생관이라고 본다. 재생관도 청간재생관이 있고 지지재생관이 있어요. 청간재생관은 운영적 측면에서 재생관이 잘 되는 거고, 지지재생관은 구조 환경적 부분에서 재생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천간지지 관계에서 재생관 가지고 있을 때, 간지 자체에서 재생관 가지고 있을 때, 뭐 천간에는 재 떠 있고 지지에 관이든가, 지지에 재가 있고 천간에 관이든가, 이런 경우도 간접 재생관으로 봅니다. 자, 관성으로 재성을 보호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돈 벌고 욕먹는 사람이 있고 돈 벌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벌었더니 유명해져. 그랬더 유명해졌더니 더 돈을 벌어. 뭐 이거 상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벌었는데 욕 얻어먹었어.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욕먹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 그런 구조도.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은 돈 벌면서 유명해져.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어서 유명해져야지.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돈 벌었다고 시기 질투 막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은 부귀잖아. 재성, 부. 관성, 귀, 부귀가 같이 있는 거. 재성하고 관성이 서로 이렇게 딱 맞닿아 있으면 서로를 보호해요. 그래서 재생관이 웬만해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재성이라는 애는 비견겁제가 오면 깨지는데 관성이 탁 들어 막아주거든. 다음 관성이라는 애는 식신상관이 잘못 들어오면 깨질 수가 있는데 재성이 그냥 상관생제, 식상생제로 딱 승화시켜줘 버리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망가진다. 거기다 인성이 들어와서 재극인이 나더라도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순화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생제, 재생관, 관인상생 이런 한 끗 차이끼리 서로 딱 붙어 있으면은 서로 단단하게 가드를 한다. 가드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정관이 유리하다.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식신이 있어도 좋다. 상관이 있어도 좋다. 원래 상관을 안 좋게 보는데 제격에서는 설사 상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관 경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 상관 생재 재생관으로 승화시킨다. 상관이 정관 깨러 들어왔다가 재성을 보고 재성을 생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같은 거예요. 다음 인성. 이거 거의 망가질 일이 없어요. 비겁 빼고는. 인성이 오면은 제격사주에서 인성을 쓰면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격패인이라고 합니다. 명리용어로. 제격패인, 제성격이 인성의 패차를 찼다. 돈 많은 놈이 머리까지 좋다. 돈 많은 놈이 생각까지 한다. 돈을 다루면서 인성을 쓴다.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돈에 대해 연구한다. 이게 재성하고 인성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성의 소스를 재성으로 현실화한다. 그래서 제격사주에서 인성은 제격패인이라고 해서 MBA를 보내십시오. 돈을 공부하십시오. 머리 쓰는 부자. 지식과 지혜를 쓰는 부자. 인성을 곧장 재성으로 만드는 컨텐츠 사업 부자. 재극인이니까 금융, 재테크의 전문가. 식상 없으면은 완전히 금융 재테크 기획 판단력 매우 뛰어남. 이런 형태로도 봅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재극인이 각광받고 있다. 노가다 뛰어서 일하지 않고 머리 써서 일한다. 컨텐츠 사업으로 돈 번다. 호텔을 운영하는 것보다 호텔 정보를 운영하는 게 훨씬 알차다. 모텔 300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모텔 정보를 운영하는 게 최고다. 야놀자닷컴 뭐 이런 거. 야놀자 사장이 모텔 운영해요? 아니잖아. 모텔 정보를 운영하잖아.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것보다 항공권 중개 서비스를 내가 만들겠다. 컨텐츠 사업 이런 거. 뭐야 이거 손발 안 쓰러잖아. 쥐는 과정에 개입 안 하잖아.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연결해 줄게. 지식정보 컨텐츠 사업. 이거 제극인이다.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자동화되는 시대에 이 제극인 시대.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스타트업 회사들이 전부 다 명리학적으로는 제극인 회사들이죠. 뭐 페이팔, 아마존, 세계 1, 2위 부자인
베조프인가요? 제프 베조스인가요? 그분이 1, 2등 하시는 분인데 그분 사주가 딱 제극인으로 돼 있어요. 사주가 제극인으로. 그러니까 지식정보 콘텐츠로 돈을 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인성이 들어와 있으면 제격패인, 지혜, 계약, 문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감성사업, 정서사업. 요즘은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심기를 건드리면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 잘못 건드리면 곤란한 거야. 근데 그래서 감성 마케팅 이런 것들도 다 인성이 개입될 때 하는 얘기다. 자, 제격사주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거를 패라 그래요, 이제. 제격사주에서 주의사항인 거지 있으면 무조건 나빠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전사주 풀어보면은 다 활용법이 다 있기가 나름이니까. 뭐냐 하면은 제격에서 관살이 들어갈 때, 이 편관이라 그러죠. 이 제격에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야망, 욕심이 멈출 줄을 모른다. 재물을 많이 벌면 수명 건강 떨어질 수 있다. 남명은 자식 문제, 여명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 자칫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거죠. 편관재생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 됐어요. 이런 소리가 다 편관에서 나와요. 하여튼 편관은 촉진제야, 촉진제. 그냥 확 부자도 됐다가 그냥 확 망했다가 그냥 막 확 유명해졌다가 그냥 확 도망자가 됐다가 이런 게 이제 편관에서 많이 나타나서 이 편관이 참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에너지다. 너무 과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런 거. 자, 제격사주에서 재생살이 날 수 있으니 그 점에 주의하라. 겁제, 탈제, 도둑한테 돈을 뺏긴다. 비견, 동업자, 형제, 친구들에게도 돈을 뺏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옛날 명리책에는 비견 겁제를 다 도둑놈으로 보지만 이 적절한 재성을 비겁들과 함께 파이를 키워서 크게 키워서 나눠 갖는 형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주들을 한번 보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에게는 간목이나 을목 계열이 목 계열이 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절로는 인묘진, 계절로는 인묘진. 진토도 목인가요? 네, 진토도 목이에요. 목의 끝물이에요. 목의 끝물. 사오미, 미도 화인가요? 예, 미토는 여름의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일단은 4계절로 보세요. 인묘진, 재성의 계절이다. 경금이 인묘진에 태어났으면 재성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재성관리자.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사회에 시장도 있고 그 시장에서 시장 활용이 즉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시장 활용이 즉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로 투출되어 있으면 어떨까? 여기에 투출되어 있으면. 자, 시장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령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서 무슨 전자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곳에는 물건만 쌓아놓고 있을 뿐 해외에서 더 많이 한국산 전자제품이 지금 팔리고 있어서 시장의 운용이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기반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운용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은 더 유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개인 판매. 우리 가게에서 물건 띄어다가 먼 곳에 가서 핸드폰 파세요. 될 수 있죠. 국내에 있는 물건의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가져가서 팔아도 되겠죠. 우리 시장, 우리 동네 시장 저작거리의 특산품을 서울로 가져가서 팔아도 되겠죠. 한양으로 가져가서 팔아도. 내가 지금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의 특산품,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말고기가 되게 싸게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로 가져가서 백화점에 갖다 파니까 5배를 받더라. 이런 것도 되겠죠. 뭐 해외 일본에다 갖다 팔 수도 있겠죠. 자, 인월에 인목이 뜨면은 제주 조랑말 시장에서 조랑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고, 인월에 간목이 저 먼 곳에 가서 피어 있으면은 제주 조랑말 시장의 말이 서울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팔리면 여기서 물건들이 싱싱 나간다. 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여기 쓰면, 만약 일로 투출되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 시장에서 개인적 판매를 한다. 자, 동대문의 귀금속 상가에서 귀금속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이거를 예쁘게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다. 뭐 이런 거. 중앙에서 화장품을 띄어갖고 와가지고 내 지역, 내 개인적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띄어와서 우리 집 1층에 있는 과일 첨가물 가게에서 내가 팔고 있다.